7월 한국화재 교육을 진행하게 된 김석진 국가매니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에 이제 7월이 되면서 지난달에 비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절판 이슈가 있는 회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된 회사도 있고 유지하는 회사도 있고 가끔 몇 개 내려간 회사도 있지만 전국화재는 이번 달에 보험료 인상 없이 변경 내용도 거의 없이 거의 동일하게 지난달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반복 보장되는 암진단비, 두 번째는 전국화재만의 전매 특허죠.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원래. 그거 없어진다 하더니 세 번째는 7월 무대 플랜과 변경 사항들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반복 보장 암진단비인데요. 이 암에 안 걸리신 분들이나 이미 걸리신 분들, 물론 암 한 번 걸리고 끝나시는 분도 다수 있겠지만 암에 이미 걸리신 분들은 이제 잔여암 판정이나 전이암 같은 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여암과 전이암까지 보장되는 그런 암진단비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암보험 준비해 주실 때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이런 담보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고객분들이나 팀장님들이나 가장 선호하시는 거는 비싸긴 해도 진단만 받으면 지급되는 진단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담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5회 보장 암진단비입니다. 5회 보장 암진단비는 1차 원바람부터 전이암, 잔여암, 재발암, 2차 원바람까지 모든 암을 5회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담보입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40세까지 조금 젊은 연령층이나 보험 준비가 안 되신 분들, 좀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신재진단 암진단비인데요. 이 담보는 다 좋은데 1차 원바람을 보장하지 않는 담보입니다. 1차 원바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이, 잔여, 재발, 2차 원바람 1차 원바람이 지나고 암에 걸리시게 됐을 때 어떤 암이든 5회까지 지급을 해드리는 그런 담보입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나 보험이 이미 충분히 준비되신 분들 그런 분들 업셀링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시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물론 이게 최초 원바람 걸리시고 잔여, 전이, 재발, 잔이 이렇게 걸리시면 사실 목숨이 위험하시겠죠. 이렇게 걸리시는 분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걸린다고 하면 저희 5회 지급 암진단비에서는 모두 5번 모든 암을 보장 가능하고요. 신재진단 암진단비는 1차 원바람을 제외하고 모든 암을 5번까지 보장을 해드립니다. 이 5회 보장 암진단비 굉장히 내용은 좋습니다만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암진단비 1차 원바람 암진단비가 과제에서 8,500원이나 있을 때 5회 보장 암진단비가 약 14,000원 정도 됩니다. 40세 여성 기준이고요. 1.7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 딱 이거 보시면 보험료가 좀 높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회 보장 암진단비는 5번까지 모든 암을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암진단비 3,000 넣는 것보다 차라리 일반 암진단비 1,000 이 5회 보장 암진단비 1,000 넣으시면 폭넓게 많이 보장이 가능하겠죠. 때문에 보험료 너무 높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합리적이고 좋은 담보 넣는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지금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40세 기준입니다. 나이가 더 어리게 된다면 보험료는 확 떨어지고요. 오히려 나이가 좀 높다면 한도는 많이 안 들어가지만 이 격차가 더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설계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5회 보장 암진단비랑 비교별 10억 통장 이렇게 두 가지 넣어서 플랜장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설계를 하시게 되면 치료비는 비교별 10억 통장에서 모두 지급이 되고요. 진단비는 5회 보장 암진단비로 처음 원바람부터 그 뒤에 걸리는 암까지 5번까지 모두 보장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치단비 느낌으로 플랜 가볍게 짜셔도 보험료 40세 남성 기준 2만원대, 여성은 3만원대 굉장히 합리적인 보험료로 진행이 가능하니까 이런 플랜도 있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신재진단 암진단비인데요. 이 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원바람을 제외하고 모든 암을 5번까지 보장해드리는 그런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특징이 한 개 더 있습니다. 특징이 한 개 더 있는데 5회 보장 암진단비는 사실 일반 암진단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유사암 같은 거는 보장이 안 되죠. 유사암 같은 거 걸리신다고 해도 보장이 안 되는데 이 담보는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까지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암이 이 두 가지를 걸리시더라도 동일한 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좀 더 업셀링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신재진단 암진단비 이번에 방타사 누적 전혀 보지 않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업셀링 하실 때 더욱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또한 5회 보장 암진단비 이번 7월 무대 플랜으로 1천만 원까지는 당사자 누적 보지 않고 있으니까 5회 지급 암진단비도 암진단비 누적 걸리시는 분 무대 플랜 사용하시면 누적 걱정 없이 들어오실 수 있다. 설명을 설명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플래티넘 항암 리셀 올렛인데 지난달에 이제 뭐 절판한다 안 판다 이렇게 말이 많았죠. 네, 여전히 절판 이런 거 없이 변경 사항 없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이 나온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됐습니다. 11개월 딱 됐는데요. 이 11개월 동안 이 담보 하나만으로 140억을 판매했습니다. 많이 팔았는데 많이 팔았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장점이 어느 것이 있느냐? 간단하게 10억 한도 내에서 고액 한도로 이제 반복 보장을 해드린다는 점. 또한 10억 한도로 보장을 해드리지만 20년 갱신형 담보이기 때문에 갱신 시점에 잔고가 1원이라도 남아있으면 모두 리필이 된다. 두 번째는 출시부터 지금까지 당사자 누적 전혀 보고 있지 않고요. 세 번째는 암 치료비 부분들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도 일반암과 동일한도로 감액 없이 보장을 해드리는 점. 마지막으로는 저희 비급의 10억 통장이 암 쪽에 그리고 좀 치중이 된 담보긴 하지만 내심 담보나 일반 수술 입원비 담보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도 좀 더 폭넓게 보장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이 가입률이 혹시 어느 정도 될지 예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가입률의 정의가 뭐예요? 가입률,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에서 얼마나 가입했는지. 오, 거의 정확하시면 60% 정도 가입을 하였습니다.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 가입률이 60%, 단일 담보 중에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 한번 설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성이 훨씬 저렴합니다. 남성이 훨씬 저렴하고 여성이 좀 더 비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 분들은 뭐 거의 차이가 없겠지만 많이 가입하시는 30, 40대, 50대 정도는 사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남성의 가입률이 훨씬 높고 여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남성 가입률이 61%라고 봤을 때 여성은 57%. 사실 그다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이 최대 가입 나이가 60세, 70세, 70세가 최대 가입 가능 나이인데 이 때문에 60세부터는 보험료가 동일하게 거의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저렴한 플랜으로 진행해도 60세 정도면 거의 6만 원, 70세도 7만 원. 이건 또 최대 제일 저렴한 3테너 기준이고요. 355나 이런 걸로 떨어지게 되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1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25로 진행했는데 70세일 경우에. 근데 이렇게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서도 가입률이 무려 44%다. 즉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보장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 담보 내용은 사실 이제 지겹도록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따로 더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불편하실 것 같은데 설명 필요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따로 근데 필요 없으시죠? 네.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 담보 내용은 다 아실 거라 생각드리고요.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 장점이 또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도 일반암과 동일한도로 보장을 해드리는 점이죠. 이 갑상선암도 일반암과 동일한도로 보장해드리는 점 왜 중요하냐? 이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암 중에 가장 높죠. 암 중에 가장 높은데 특히나 젊은 층에서 이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 그럼 사실 갑상선암이에요. 거의 그렇게 봐도 될 정도로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 젊은 층들은 보험에 대한 니즈가 좀 떨어지죠. 보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떨어지고 보험 대비도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층들이 이런 암을 대비한다고 했을 때 암 진단비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암 진단비 1억 넣어야 유사암 진단비 2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2천 준비하려고 암 진단비 1억이나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살짝 애매하고 치료비로 대비를 하자니 치료비 담보 일반 암은 뭐 1000에서 3000 더 들어가는 회사도 다수 있지만 유사암 부분은 따로 묶여서 한 600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600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죠. 때문에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은 하지만 갑상선암도 동일한도로 일반암과 동일한도로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넣으셔도 저렴하게 걱정 없이 대비를 해보실 수 있다. 실제 갑상선암에 걸린 젊은 사람의 실제 보상 사례인데요. 25세 남성이 작년 9월에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 가입을 해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올해 3월에 갑상선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갑상선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바로 4기. 좀 병원에 늦게 가셨는지 바로 4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4기 판정을 받으신 분이
어떤 치료를 받았냐?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이랑 항암 약물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급여암 수술비, 비급여 항암 약물,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그다음에 5종 수술 하셔서 종수술 동반 입원비에서 이렇게 네 가지에서 보장을 받아보셨는데 저희 비급여 15통장 담보 하나만으로 5,700만 원 보장을 받아보셨습니다. 근데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만 1억인데 왜 5,700밖에 안 나왔어? 저희 비급여 15통장 암과 내신 쪽 담보는 1년 이내 50% 감액이 있습니다. 근데 출시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죠.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보장받으신 분은 전부 감액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5,700만 원이지만 이분이 갑상선암 1년 만에 다 낫지 않겠죠. 내년에도 동일하게 치료하셨다면 1억 1,200만 원을 저희 비급여 15통장 담보 하나만으로도 보장을 받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저는 이 갑상선암도 동일한 도로 보장해드리는 점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다음으로는 저희 약관 내용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비급여 15통장 약관 보시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이 타사의 비급여 암통치, 비급여 암통치 약관을 보시게 되면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식약처가 허가한 부위, 조합, 용량만 보장을 해드린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저희 행복화재는 이런 구구절절한 루프 없이 유효성 입증만 되고 임상적으로 통용만 되면 지급된다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이 유방암에 쓰이는 에너투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에너투라는 약물이 저희 식약처에서는 이제 유방암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허가를 받은 약물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써보니까 위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임상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분께 이런 약물이 있는데 이게 유방암에 쓰이는 약물인데 위암 환자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건 잘 맞을 것 같다. 써보시겠냐? 하면 우리 환자분께서는 뭐라고 할까요? 네라고 하겠죠, 그렇죠? 환자가 이제 에너투가 뭐지? 이게 좋다던데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의사가 잘 맞을 것 같다. 이거 쓰자 하면 쓰시겠죠. 자, 근데 이분이 보험 관리돼 있었는데 타사의 비급여 암통치료 준비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 이 약물이 유방암에 허가를 받은 약물이기 때문에 위암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논쟁 요소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팀장님들이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잘 싸워가지고 이겨서 보상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도 걸릴 거고 힘들 수도 있을 거고 심지어 보상이 거절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은 임상적으로 통용만 돼서 의사가 처방만 한다면 모두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구구절절한 논쟁 여지 없이 보장을 모두 받아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은 약관상에 비급여 수술, 비급여 약물, 비급여 방사선 이렇게만 딱 적혀 있습니다. 이 타사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똑같이 써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표적 양성자, 특정 면역 다빈치 이런 특정한 치료만 보장을 해드린다고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치료들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 치료죠. 지금은 사실 대부분 이런 치료들을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런 치료를 똑같이 이것만 한다는 보장은 없겠죠. 신의료기술들이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구절절한 특정 치료가 아닌 저희 그냥 비급여 치료이기만 하면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신의료기술들도 걱정 없이 모두 보장받아 보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질문 사항이었는데요. 우리 팀장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분들 제가 이제 교육 자료로 좀 만들어 봤는데 어떤 부분이냐? 원래는 급여 적용이 가능했던 치료였는데 나중에 비급여가 돼도 보장이 가능하냐? 딱 두 가지 조건만 지키시면 당연히 보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암 직접 치료 목적으로 시행을 하실 것. 두 번째는 비급여로 적히거나 급여의 전액 분위 부담에 금액이 찍혔을 때. 이 딱 두 가지만 지키면 이런 경우에도 모두 보장이 가능하다. 어떤 예시가 있냐? 면역항암제의 최대 투여기간 초과. 면역항암제는 최대 24개월 또는 35사이클이 넘어가면 비급여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경우거나 카티 치료 후에 동일 약제를 재투여했을 때 또는 이런 암종은 맞지만 급여 적용이 불가능한 경기가 됐을 때 이런 분들 기존에는 급여로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 조건이 안 맞아서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모두 보장을 해드린다. 이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교육에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데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인 건데요.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 암담보가 메인이죠.
때문에 이 암담보도 타사와 동일하게 면책기간 90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면책기간 안에 암에 걸리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장 못 받는 것. 그렇죠. 보장을 못 받는 건 당연하고 담보가 모두 삭제되죠. 보험료가 반환되고 담보가 모두 삭제됩니다. 이 면책기간 안에 걸리면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은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삭제도 동일한 게 있지만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요.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이런 암보험 담보는 저희 행복카드밖에 없습니다.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도 물론 동일하게 삭제하셔도 되지만 유지를 가능한데 유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면책기간 안에 걸린 거를 보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럴 거면 사실 면책기간 안에 있는 게 보장이 될 거면 면책기간이 없겠죠. 면책기간 안에 걸리거나 그걸로 인한 다른 전이, 자녀, 재발 이런 것들은 보장이 안 되지만 유지하시고 유지함으로 인해서 면책기간이 지나서 새롭게 걸리는 2차 원반암에 관한 건 모두 보장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자, 면책기간 안에 암에 걸리신 분 그러면 담보가 모두 삭제되신 분 그럼 그런 분은 이제 암 이력이 남을 거고 이제 오랫동안 암 치료를 받으실 거고요. 암 치료가 끝난 후에야 이제 한 355 정도로 한편 운영 보전 정도로 암보험을 새롭게 가입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원래는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암에 걸리셨을 수도 있잖아요. 원래는 되게 저렴하게 좋은 조건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가입도 한동안 힘들고 안 좋은 조건으로 이것보다 가입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은 가입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가입하셨던 거 그대로 계속 유지하셔서 면책 기간만 넘으면 다시 보장을 받아볼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선택지가 있는 것도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만의 메리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 이번 달에도 여전히 타사 누적 보고 있지 않고요. 7월 5대 플랜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보험료 1만 원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 그리고 7월 의대 플랜 지난달에 진행했던 의대 플랜과 동일하게 이 비급여 주요 치료 생활비라는 담보도 동일하게 동시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 담보는 어떤 담보냐? 저희 주요 치료 생활비라는 담보 타사에도 있는 담보인데 혹시 어떤 담보인지 아실까요? 주요 치료 생활비라는 담보는 주요 치료비랑 비슷한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담보입니다. 보험료가 왜 저렴하냐? 이 주요 치료 생활비라는 담보는 연간 주요 치료 횟수가 2회, 3회일 때 보장을 해드리는 그런 담보입니다. 카운팅은 수술은 해당으로 보통 카운팅을 하고요. 약물, 방사선, 중환자실은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즉 3회가 되려면 수술을 3번 하시던가 수술을 2번 하시고 약물 하시던가 또는 약물 1번, 방사선 1번, 수술 1번 이렇게 하셔야겠죠. 물론 암에 처음 걸리신 분들이 그렇게 치료하실 수는 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관리 차원에서 약물만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통원하시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1회밖에 카운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는 보장을 받기 힘든 그런 담보입니다. 대신에 저렴한 그런 담보인데요. 저희 한국화재 비급여 주요치료 생활비 담보는 동일하게 생활비 이름을 달고 내용도 비슷하지만 1회부터 보장이 가능합니다. 1회부터 바로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셔도 이제 항암 약물만 하셔도 1회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치료별 비급여 암주치처럼 연 기준입니까? 연 기준입니다. 연 기준이며 동일하게 보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1,500까지 해서 연 2,500까지 보장을 해드리는 담보인데 이름은 주요치료 생활비이기 때문에 또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이랑 의대 플랜을 하시면 이 담보 함께 넣어서 설계를 해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만 설계하셔도 비급여 치료비 걱정 없이 보내볼 수 있겠죠. 보험료도 건강체 사입세 기준 남성은 만원대, 여성도 3만원대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연히 비급여 10억 통장 때문만이고요. 저희 비급여 치료 생활비 담보는 남녀 동일한 보험료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이런 플랜들 진행 가능하시다 설명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7월에도 진행하는 의대 플랜과 변경 사항들 가볍게 짚어드릴 건데요. 저희 6월에 진행했던 의대 플랜들은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6월에 진행했던 의대 플랜은 뭐 치통치나 질통치 이런 누적 안 본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모르시는 분도 많고 실제로 설계가 들어오거나 실제로 계약이 진행되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의대 플랜은 모두 없애고 많이들 사용해 주셨던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 최저보험료 만원이나
비급여 주요치료 생활비 함께 들어가는 거나 5회 지급 암진단비 1천만 원 당사자 누적 패스 이런 것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우대 플랜 걱정 없이 진행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저희 치료별 암주요 치료비에 연계 조건이 좀 완화됐습니다. 이 치료별 암주요 치료비가 담보 내용을 보시면 수술, 방사선, 약물, 항암 호르몬, 그다음에 중환자실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담보인데요. 한 번쯤은 다들 설계해 보셨을 겁니다. 한국화재도 있고 타사에도 있는 담보니까요. 이 담보가 이제 각각 내용들이 사실 연계가 있는데 이 연계에서 저희가 수술비는 이미 기존에 해제가 됐었습니다. 수술비는 유사암 주치보다만 높으면 얼마를 넣든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었는데요. 이번 달에 이 중환자실이 기존에는 항암 방사선 약물에 무조건 절반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연계가 해제돼서 그냥 100만 원만 넣어도 진행이 된다.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치료별 암주요 치료비 하나 넣고 최대한도 넣었을 때 이 연계 조건 해제가 모두 없었을 때 기준으로 이 담보 하나면 7만 원에 보는 거라고. 수술비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비 연계를 해제해서 수술비만 최소로 낮춰도 3만 원, 3만 원대, 3만 원 초중반대가 되고요. 이제 중환자실까지 낮추게 되면 완전 3만 원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넣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설계 요청 주시면 매니저님들께서 잘 내용을 설정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그냥 인지만 하고 넘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간병인 사용일당이 이제 축소되거나 줄어드는 회사도 굉장히 많죠. 저희 행복화재는 이번 달에도 15만 원 그대로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20만 원 지난달에 진행했던 20만 원 우대 플랜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20만 원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하신데 지난달에는 일반 간편 3테노와 365에서만 20만 원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저희 행복화재 고당지 3테노라는 상품이 있어요. 고당지 3테노가 이제 3테노인데 고당지 유무에 따라서 좀 더 할인을 해드리는 더 좋은 간편 상품인데 이 상품에는 우대 플랜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달에 고당지 3테노와 가입 가능하신데 20만 원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조금 손해를 보고 일반 3테노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달에는 고당지 3테노까지 간병인 2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65세 이하인 분들은 간병인 20만 원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간편인 365 3테노 고당지 3테노에서 진행이 가능하시다 저기 말씀드립니다. 181일 이상은 보장이 없어요? 동일합니다. 181일 이상은 15만 원 동일합니다. 20만 원, 15만 원. 181일 이상은 동일하게 15만 원 들어갑니다. 180일까지 20만 원 내고요. 마지막으로는 순주치만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순주치 순환계 주요 치료비가 저희가 교육 자료에 따로 쓴 적이 없는데 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담보 가입률이 거의 50%인데요. 따로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가입률이 높나 봤더니 타사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더라. 타사보다 보험료가 좀 월등히 저렴하고요. 담보 내용은 사실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그냥 특징적으로는 항목별로 선지급이 가능하다. 저희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선지급 제도가 탑재되어 있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수술비 부분은 회당 지급해드리고 혈전 용해 부분은 내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순환계 질환 걸리신 분들이 검사를 하면 이제 뇌혈관 질환이 있어서 검사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심장 쪽에도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순환계 쪽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하거나 검사하셨을 때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 한 번에 배당 받으실 수 있도록 혈전 용해 내신 분리되어 있고 수술비도 해당 드리기 때문에 저희 순환계 주요 치료비 저렴하게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담보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다. 이 정도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가볍게만 정리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간병인 20만 원, 365 3테노뿐만이 아니고 고당지 3테노에서도 넣어서 추가로 그대로 유지한다 말씀드렸고요. 치료별 암주요 치료비 비율 완화됐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 당사자 누적 여전히 보고 있지 않고 따로 우대 플랜이랑 최저 보험료 만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저희 순환계 주요 치료비 저렴하게 있을 거 다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 교육 자료에 따로 첨부하진 않았는데 좀 짚어드리면 좋을 부분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원래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 그리고 많이들 가입해 주시는 거 당사자 누적 없는 거 전부 투담보입니다. 저희 비급여 10억 통장 담보가 원담보랑 투담보가 있는데요. 여태 많이 쓰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 전부 투담보입니다. 그럼 원담보는 어떤 거냐? 원담보는 저희 비급여 암 치료비 부분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중환자실, 질병수술비 이런 게 아니고
질병 부분의 간병인과 1인실, 2,3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담보였는데 이 담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애매했어요. 어떤 부분이 애매하냐? 간병인과 1인실, 2,3인실은 모두 당사자 누적을 보기 때문에 나 이 담보 좋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가입해봐야겠다. 넣으면 보험이 많이 있으신 분이요. 그러면 이제 간병인 누적이 잡히겠죠. 1인실, 2,3인실 누적이 잡히겠죠. 그러면 굳이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병인을 해지했나 굳이? 그러면 이제 가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가입이 좀 애매했기 때문에 이 투담보가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때는 그랬지만 요즘은 이 담보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냐? 저희 비급여 시급통장 최소 가입 나이가 5세입니다. 5세인데 지난달에 좀 15세까지는 이제 아기들이 간병인 가입하면 제한도가 안 들어가죠. 15만 원이 다 안 들어갑니다. 15만 원이 들어가는 회사도 있지만 보통 안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15세 미만의 아기들 그런 아기들 간병인을 요걸로 넣어서 준비를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질병 부분에만 하나긴 하지만 15만 원을 제한도로 넣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런 부분 짚어드리고 싶고요. 또한 올해가 되면서 우리 간병인 보상이 좀 바뀌었어요. 보상 체계가 좀 바뀌었는데 이번 달 올해부터 우리 간병인 사용이 이제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금액이었죠. 예전에는 금액이었는데 시간으로 바뀌면서 좀 안 좋아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이상을 사용하셔야만 제한도로 보장을 받아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7만 원 이상 사용하면 제한도 나오고 7만 원 미치면 절반 나오는 그런 담보였죠. 하지만 저희 비급여 시복통장 원담보가 작년에 출시하고 개정이 한 번도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 간병인은 저희도 똑같이 시간이지만 이 담보는 금액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7만 원 이상만 사용하셔도 15만 원 모두 나오는 그런 질병 간병인이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기들 간병인 준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담보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인데요.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에 조심하시고 남은 7월도 잘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끄고.